안녕하세요, 루시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이슈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젯밤 12월 3일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였어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 관련된 이슈나 주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늘만은 이 일에 대해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큰일이잖아요. 우선 어제 저녁에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2024년에 이게 뭔 일이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 계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의견 등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12월 4일 10시경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어요. 위의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전문인데 요약을 좀 해보자면, 하나, 정부 출범 이후 국회 3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으로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였고, 둘, 판사 겁박, 다수 검사 탄핵 및 다수 장관 기관장 탄핵 등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고, 셋, 플러스로 각종 예산 삭감 및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국정 마비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헌정 질서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기관 교란을 통한 내란 획책 반국가 행위이다. 이에 공산 세력 및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척결 대상이 명확히 지칭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만 돼 있고, 민주당이란 얘기가 나와 있고 국회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걔네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국회 전체인 건지, 민주당인 건지, 아니면 북한인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반국가 세력 혹은 간첩인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대상들을 가지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시면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대통령님에게 명분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제가 명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분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정당한 명분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을 깨할 때 내세우는 부실이나 이유 따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유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왜 했니? 할 때 그런 이유인데 이거 왜 했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드신 생각이 왜, 어째서와 같은 물음표가 먼저 떠오르시지 않았나요? 이게 계엄이라고 하니까 무서워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저도 살짝 무서웠어요. 아니면 욕을 막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이유가 있으니까 저랬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정당하건 안 하건 간에 비상계엄이라는 큰 소동을 벌일 정도의 이유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근데 이게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대면서 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설득을 하셔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한 증거나 지칭도 안 돼 있고 아예 그냥 뭐가 문제다, 이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명확히 안 되어 있으면서 그냥 냅다 나를 믿어주세요 하면은 많이 믿어줄까요? 그거를 저는 안 믿어줄 것 같은데, 일단 거기다가 국민의 자유를 일정 이상 제한하는 거잖아요,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중대한 계엄 사안에서 이렇게 명확히 지칭이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민중의 자유를 잠시나마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이 일련의 사항들이 그렇게 큰일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전문에서 제가 요약해드린 그 부분들이
물론 제가 인지는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야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뭐 다수의 탄핵도 계속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간첩법 같은 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뭐 국정 방향들이나 안 맞는 입법들이 국정 방향들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주요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별의별 거를 다 삭감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좀 힘드시겠구나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신다면서 공감 가지 않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건 주장과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로 너무 급진적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신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계엄이 적법한가 문제인데요. 일단 계엄령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이거는 상식사전에 있어요. 다만 비상계엄의 경우엔 뭐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일단 대통령님의 말씀 뭐 주장이시죠. 그거랑 연관도 있어 보이고 이유는 되어 보이는데 국민들이 크게 공감을 해주실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드네요. 뭐 법적 논리로 봐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회 질서가 좀 무너지고 점점 심각해지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계엄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제 입장에선 심각할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문제입니다. 일단 계엄 사항은 헌법 77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지역과 일시를 정해 선포를 하고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건의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어서 말이죠.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에 대한 가결 사항을 대통령님께서 들으시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행히 비상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그렇게 하신 건 잘 하신 거예요. 이거 막 어거지로 끌고 나갔으면 저항받으셨을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딱 하실 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이 맞는 건가 하고 살짝 의심이 들기는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의문이 그런 게 들었었는데 사후 처리하시는 거 보고 그나마 안심은 되고 있어요. 다만 단 6시간만이더라도 공감을 사기 어려운 명분을 가지고 비상계엄 같은 걸로 국민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신 점은 분명히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님이었다면 이게 국정 운영이 그렇게 방해를 받고 있고 국정마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전에 그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하셨을 때처럼 일단 내용 인지를 시켜야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국민들한테 좀 심각한 부분을 인지를 명확히 시켜주신 다음에 이후에 뭐 위에 분들처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좀 받으신 후에 해당 사항들을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반국가 세력? 이든 뭐 종북 그쪽 사람들에게 좀 명확히 전달을 하시고 설득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먹혀.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들어. 그럴 때나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과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이다 혹은 대통령 탄핵, 퇴진, 하야 막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는데 뭐 국회의원 분들이든 일반 분들이든 간에 근데 이것도 과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둘 다 과해. 내가 봤을 때. 일단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국가 대권을 가진 통수권자가 대통령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내란을 일으킨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라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다가 맞는 표현인데 너무 과한 스탠스 같아 저것도. 그리고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가결사항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군대로 막 밀어붙여 계엄을, 그러면 충분하게 탄핵하고 퇴진도 해야 되고 하야시킬 만한 사유일 텐데, 이게 국회에서 그 계엄을 해제하는 가결을 한 이후에 그거를 또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계엄을 해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이나 퇴진, 하야 같은 사유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해서 6시간 동안 사회혼란을 야기한 부분이나, 아니 뭐 내란을 일으켰다느냐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슷하게 과해 보여요. 둘 다 명분이 부족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게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가 태평성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아니면 뭐 여당 대표가 누군지, 뭐 대통령 이름만 알면 됐지, 뭐 야당 대표가 누구고 뭐 저 원내대표는 누구고 이런 것들 모르는 게 사실 태평성대 아닐까요? 아무쪼록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좀 신경 안 쓰이게 민생과 국가 발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싸우시고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예정에 없었던 정치 관련 이슈를 다루어 봤는데요. 좀 심각해서 그랬어요. 원래 제 채널에서는 좀 정치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좀 심각하다 이거는, 이런 심각성을 느껴서 다뤄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가 오늘 한 얘기들이 진리나 법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뭐 너무 화내시거나 아니면 너무 공감을 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도 그렇고 다들 놀라셨겠지만 마음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엄은 해제가 됐어요. 엄청 놀랐는데 저도. 다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였어요.